네, 이 자리에 화성갑 지역구 새누리당 고희선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4년 만이시죠? 오랜만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셨는데, 네. 먼저 화성 시민 또 그리고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먼저 재선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화성 시민 여러분들과 또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래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저는 봉사와 나눔을 함께하고 또 입법 활동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국가, 민족 또 화성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9대 국회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제 고 의원께서는 이제 4년 만에 국회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네. 각오도 좀 새로우시고 남다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4년 만에 돌아가 보니까 너무나 변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이제 요즘들 많이들 양극화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그 용어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극은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빈부의 격차를 따져서 하는 말들인데, 요즘 정치권도 그렇고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너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또 이념적인 문제도 많이 결투돼서 4년 만에 돌아가 보니까 새로운 것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지금. 네. 네. 각오도 좀 새로우시죠? 그러면요. 네. 이제 17세 때는 그때 상임위원회가 농림수산이었었나요? 환경노동위원회. 계셨었죠? 환경부하고 노동인을 담당하는 상임위였었죠. 예. 네. 이번에 아직 상임위 배정은 아직 안 됐는데 어디를 좀 요청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전공이 농해수산위원 쪽이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공과 관련돼서 백지 신탁 문제 때문에 농해수산 쪽으로는 못하고 아마 새누리당에서 농특위라는 자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제가 농특위를 맡아서 일할 것 같아고요. 당내에서? 네. 예. 상임위는 국토해양위를 자원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화성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국책 사업들이 참 많이 무성했는데 이렇다게 하나도 시작된 게 없습니다. 또 화성 분양이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라는 틀로다가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국토행위에 들어가서 물론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가서 균형 발전 해소도 좀 시키고 현안 사업인 화성의 큰 덩어리들을 좀 풀어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이 국토해양위가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요. 네, 이번에 아마 우리 새누리당으로다가 활용될 수 있는 속수가 지금 한 14개 정도인데, 예. 3선 이상 다선 의원들이 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재선 의원들, 초선 의원들 한 5명 정도가 신청한 걸 알고 있는데, 재선에서 아마 한 4, 5개 될 텐데, 경쟁률이 보통 한 4, 5대 1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럼 뭐 차선으로 생각하시는 상임위원회도 또 있으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예. 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화성이 그 문화 콘텐츠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문광위로다가 차선을 했고요. 이제 3군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보육 문제, 교육 문제 등등 또 복지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제 3번째는 보건복지 쪽으로다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예. 어쨌든 전부 다 지역에 대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원래 국회의원 자리가요. 입법 활동도 잘해야 되지만 그 나눔과 봉사를 한다는 각오의 정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국민들로부터 또는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 의원께서는 원래 국회의원 되시기 전서부터도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기업이라는 그 정신은 물론 돈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고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에게 배당도 많이 주고 또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또
또 지역사회에 도네이션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시민들이 큰 기업이 들어오면 좋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과거 제가 경기도 새마을회장도 오래 했고, 또 새마을중앙이사도 오래 했고, 예. 그 나눔과 봉사 활동은 저한테는 낯설지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기업가로서의 봉사활동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봉사활동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기업가로서의 봉사 정신은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예. 사실은 정치는 크게 봐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봉사 정신이 앞서가야 됩니다. 예, 예. 다양한 국민들, 시민들을 함께 포용하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예. 이제 사실 정치를 하면서 봉사를 한다면 또 다른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그게 좀 두려워서 예. 더더욱 몸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러면요. 예. 네, 네. 당내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 체제로 이제 진영을 새로 꾸리고 네. 이제 대선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12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 수도권 승리가 절실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네. 새누리당이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네. 경기도에서 이기는 후보가 대통령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금년 12월 대선 치러지는 대선은 어떠한 경우라도 경기도에서는 이게 된다. 지난 4.1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 참 무서웠습니다. 네. 이제 정치권들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 새누리당은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과거 우리나라가 GNP가 200불, 300불, 2000불 할 때와 지금 공식 GNP가 22,758불인가래요. 그러면 당시에 과거는 절대 빈곤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포용을 했거든요. 네. 지금은 상대 빈곤 느끼고 있는 것이 양극화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한번 국민 전체를 보다듬을 줄 알아야 돼요. 응? 없을 때는 없어 그렇지만은 이제는 한 번은 하기 때문에 국민을 바라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행복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당에서 요즘 그 대선 후보 경선 룰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네, 네, 예, 예. 네.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이 비박 진영에서는 완전 국민 경선제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를 좀 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주장이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제도가 되든지 룰이 되든지 네. 장단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예. 사실은 정당 정치를 하다 보면 당원들이 있습니다. 책임, 돈을 내가면서 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책임 당원이 있고 일반 당원이 있고 그런데 완전 국민 경선제는 당원이나 비당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정당 정치였는데 그동안 당을 위해서 헌신봉사한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또 좀 섭섭할 거고 또 다른 측면에 봐서는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고 보면은 또 장점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당내에서 먼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야 된답니다. 봅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조사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것이 낫다 아니다는 아직 시기상조로 생각하고요. 좀 더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그 당원들의 의지와 시민들의 의지, 국민들의 의지를 담아서 결정하겠습니다. 네. 뭐 다 일장일단 있다 이런 말씀. 그렇죠. 네, 네. 우리 네. 저 고희선 의원께서는 스스로가 요새 뭐 친박 비박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시죠? 글쎄, 난 과거도 17대도 그랬고요. 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네. 여담이지만은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18대 공천을 못 받은 것도 예, 있겠죠. 예. 그러나 지금도 솔직히 저는 어느 한쪽을 하는 것보다도 저는 어느 후보가 신뢰의 정치를 펼쳐왔느냐, 또 앞으로 펼쳐가느냐 하여 볼 적에 솔직히 저는 박근혜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뭐 과거부터 보면은 신뢰의 정치인이 아닌가 하는 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에 그쪽에 좀 관심을 갖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요새 그 당내에서 이제 경선 룰을 얘기하면서 경선 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그 전에 경선 준비위원회를 하자 이래가지고 그 비박연대에서 세 분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네. 경선 준비위원회가 이제 처음 얘기가 나온 건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물론 뭐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거론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러나 어떠한 제도가 되든지 의사결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면 수용이 돼야죠. 예. 뭐 그것은 최고위원 쪽에서 또 당 집행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난해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고희선 의원께서는 새누리당의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으십니다. 네. 알고 계시죠? 지금 자천 다천 하면서 이제 그렇게 분위기가 이거하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제가 17대 대통령 선거 때도 경기도당에서 조직기획본부장을 맡아서 진두지휘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희선이가 도당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여론이 흘러가고 있는데 솔직히 과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당 새누리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한다면 잘 해냈을 것도 있을 것도 같아요. 뭐 아직 시기가 덜 됐으므로 뭐 좀 눈여겨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새누리당이 각 시도당의 공약 실천본부를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고 의원께서는 저 경기도당 공약 실천본부의 그 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공약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지난달 3일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경기도의 그 주요 당직자 500명이 모여서 경기도의 출범식을 끝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바로 약속 실천이 되는 배지를 다 달았었습니다. 그렇죠. 각 지역마다 지난 총선에서 내걸었던 공약들이 참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걸은 약속 하나하나 다 지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내걸었던 당선이 됐든 당선이 안 됐든 후보들이 내걸었던 공약들을 다 한데 모아가지고 실천 잘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본인들이 걸었던 약속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약속을 지키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딱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우리 화성갑 지역은 송산 그린시티라든가, 유니버설 스튜디오, 전국 해양산업단지, 기존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국립자연사박물관 같은 그런 것은 유치한다 했다. 또 제일 화성의 문제가 동서간 지방도가 이제 확포장도 그렇고 또 새로도 만들어요. 워낙에 교통이 처지기 많아요. 그렇죠. 그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올인해서 4년 임기 동안 내에 해내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제 경기도 전체로 봐서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가 크겠죠. 그렇죠. 그런 등등을 묶어서 100대 실천 과제를 묶었습니다. 그 공약 실천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새누리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나오셨으니까 지역구 얘기도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고 의원님을 선택하신 주민들의 기대가 클 테니까요. 총선 기간 동안에 이제 화성 발전을 위한 4대 발전 과제를 내놓으셨습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화성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IT는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BT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IT와 BT를 묶어서 GT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돌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화성은 지금 보면은 을 쪽으로 보면은 좀 다르고요. 갑 쪽으로는 도농이 복합되어 있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 화성 전체를 보면요.
수도권에서 마지막 남은 지 땅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 화성이 서해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핵심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고, 예. 그래서 관광도 좀 사원화 시키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또 전국 해양산업단지, 이것이 뭐 지근거리에 있는 중국이고 또는 동남아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산업, IT, BT 이것을 버무려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용어로다가 사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사실은 제가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글로벌 CEO라고 하는데 지난 4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골고루 많이 봤습니다. 그 노하우를 이제 몽땅 다 풀어놔야죠. 지역에 대한 봉사 전부 다 쏟아놓으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화성갑 지역은 화성의 서부 지역으로 이제 농촌인구가 좀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고 의원께서는 이제 세계적인 종자기업의 이제 그 종사산업 기업의 이제 CEO이시기도 한데 FTA 파고를 넘고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그 어떤 구상 뭐 이런 것들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네. 사실 한EU FTA 체결 끝내고 한미 FTA가 이제 발효 단계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찬성론자는 아닙니다. FTA가 국익이 우선 안 되니까 무조건 반대할 수 없죠. 다만 FTA를 체결한과 동시에 어느 업종은 호기를 만나고 어느 업종은 죽어간다 하는 얘기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농업 부분은, 농수축산 부분은 과거 우리 농정사회, 산업사회를 이끌어온 밑바탕이 됐고 그 기반 위에서 지금 GNP가 지금 뭐 23,000불 이때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선진국이라도요, 먹거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가 완전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산업이 힘들고 하더라도 활성화시켜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반도체가 덕이 많이 된다면, 국익에 덕이 된다면 그 두 가지 산업이 언제까지 앞으로 무한대로 좋아지도 않아요. 농업이 지금 뭐 좀 힘들다 하지만은 영원히 힘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수익이 되는 인컴이 되는 게 있으면 좀 힘든 쪽에다가 서포트를 좀 해주자. 그래서 사실 저는 현재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농업을 1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식량 자원은 1차 산업으로 가고 또 첨단 농업 쪽도 있고 종자입니다. 그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첨단은 종자고 농업 쪽에서 건개 원야 같은 것들인데 건개 원야를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자. 과거 지원식으로다가 찔끔찔끔 해서 어린애 사탕주로 하지 말고 좀 기반시설 해주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쌀 한 가마를 생산해서 갖다 팔면은 10한 5, 6만 원 받습니다. 그것을 떡을 만드는 시설과 기술을 가르쳐줘서 떡을 만들면 150만 원이 됩니다. 또 거기다가 마케팅을 해서 팔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은 1차 산업이고 가공은 2차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3차입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곡 생산 이외에는 6차 산업 농업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번 한미 FTA가 체결과 동시에 앞으로 바로 듣던 이제 한중 FTA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 모든 것을 설비나 기술을 서포트를 해주자. 그 얘기고요. 종자산업은 최첨단 농업입니다. 전 세계로다가. 부가가치가 참 높아요. 그 종자 비싼 것들은 1kg에 금값보다 더 비싸거든요. 예,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런 산업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 R&D 잘 못하고 있거든요. 개인에서는 농업아이와 같은 우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제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유전자원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동안 우리 조상들이 심어 먹던 모든 종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1997년도 IMF 때 모든 많은 회사들이 다 M&A로 넘어갔잖아요. 그때는 안 팔았습니다.
의지를 안 팔았습니다. 당시에 국민들한테 호소도 했고 농민들에게 호소도 했고 농업바이오가 넘어가면 대한민국의 종자산업 근간이 나옵니다. 그때 잘 이겨냈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농민들로부터 사랑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종자산업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돼요. 네. 조금 더 보충하자면 종자는 채소 종자만 얘기하면 모든 동식물을 다 아우러서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닭 종자가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닭고기는 다 의의 종자 갖다 먹고 있는 것이고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종자 산업에다가 국가가 좀 더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고 의원님께서 본다던 농업바이오는 사실 주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종자가 네. 이 종자 주권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그 씨앗 종자 산업 기업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데서 상당히 자긍심도 있고 꼭 어려움은 있지만 지켜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네, 네. 힘들지만 많이 좀 발전시켜 주십시오. 네, 아마 꿋꿋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예, 예. 네. 이제 화성 서부 지역 역시 이제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통난 문제가 큰 현안입니다. 네. 지역 내 교통난. 네, 네. 어떻습니까? 이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구상, 교통회항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가신다 그랬었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솔직히 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축하도 많이 받고 네. 많은 사람들도 얼마나 좋으냐고 얘기 들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화성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갑지역을 다니면서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화성 갑지역 난개발 지역이 많습니다. 계획도시가 아니고 자연 상태로 다 설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료는 대조적이죠. 을지역하고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성 갑지역을 어떻게 해야지만 될까. 참 지금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수원 서신간, 수원 우정간 네. 도로가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는 괜찮은데 출퇴근 시간에는 우정간은 지금 기아 공장이 있기 때문에 네. 더웠고 또 송산 쪽도 뭐 아주 궁평이라든가 뭐 전곡항 같은데 무슨 주마 같은데 보면은 차가 밀려서 평상시 한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에 2시간 반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동서간 지방도로는 지금 현재 도로를 확 포장을 더 하고 네. 또 다른 제2, 제3의 동서간 축도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상임위를 국토해양위로다가 신청한 것도 우선 내가 상임위에 들어가서 우리 화성갑 지역의 현실을 동료 의원들 또 정부 당국자들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좀 해소를 시켜보려고 상임위를 신청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 화성갑 지역에 사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또 많은 공직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경기방송에서도 좀 힘을 보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화성이 이제 정치 구도로 보면 시장도 민주당이시고, 이제 네. 화성의 이쪽에 을 지역이죠. 네. 동쪽에 동탄 지역도 이제 민주당이시고, 네. 지금 서부 지역만 이제 새누리당 출신 의원이십니다. 네, 네. 어떻게 협조 체제에는 별 어려움 없으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거 때는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 선의의 경쟁이 끝나고 나면, 당선이 되고 나면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시도의원이든 간에 화성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성당이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최인석 화성시장님한테도 얘기했고요. 예. 많은 시도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 자, 선거 다 끝났다. 났으니까 우리 고의선이도 몸 반은 국회의원으로서 네. 입법 활동할 것이고 반은 화성당의 일원으로서 일할 테니까 시장님 이렇게 합시다. 또 시도의원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고요. 예. 뭐 당이 다른 거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 안 그렇습니까? 예, 국회의원도 맞습니다. 그렇고 고의선이 자신도 화성 발전시키려고 국회의원에 나와서 당선됐고 최인석 시장도 소속은 민주당이지만 화성 발전을 위해서 나왔으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시도보다도
우리 화성 같은 경우는 분위기 좋아요. 네.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요새 화성, 수원, 오산 세계시 통합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듣고 있습니다. 예, 세계시 통합에 대해서 우리 고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3개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또는 여론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어느 한 지자체의 의견을 가지고 흡수통일이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통합이 되는 것은. 그렇죠. 난 근데 3개시 통합을 왜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3개시 통합을 하면은 3개시 통합에 관련된 관련자들 또는 시민들에게 통합의 당위성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그건 없이 그냥 무조건 한다고도 그러는데 조금 좀 다른 얘기인지 몰라도 한 집안에서 여러 형제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살다가 그러고 나서 각자 살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는 한 형제니까 한데 모여 살자 할 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과거에 화성, 오산, 수원은 상황까지 같았어요. 네. 벌써 각자 살림을 차린 지가 얼마큼 지나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환경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관계기관에서도 서로가 그 여러 가지 자료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그 결과 나온 거 보고요. 또 그 시민들에게 또 물어봐야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식으로다가 국회의원, 시장이 반대다, 찬성이다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논리가.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왜 해야 된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국회의원 나 자신도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100% 못하고 있어요. 네, 시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던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시민들 그걸 만나보면 야 국회의원, 고위성 국회의원 통합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분 많아요. 네. 또 하시는 분도 있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명분을 분명히 만들어 놓고 해야 돼요. 네. 그냥 잘못하면 3개 지자체 간에 서로 의견만 대립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란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성 전체가 크잖아요. 예. 화성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땅 면적으로 보면 우리 화성은 서울시 특별시 면적의 1.4배인데. 전국에서도 세 번째가.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나도 수원에서 오래 살고 사업도 하고 있지만 수원 사람들이 너무 밀어붙인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화성 쪽에서 때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일부 전문 것을 좀 받고 또 내부적으로 하고 그렇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라. 그러면요. 네. 알겠습니다. 참 나눌 말씀 많고 온데 어느덧 준비된 시간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화성 시민 그리고 경기도민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항상 비즈니스를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좋은 거 나쁜 거 많이 보았습니다. 또 성공도 했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성공한 건 성공한 나름대로 기쁨을 느꼈고 실패한 것도 저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 자세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 모든 비즈니스 내려놓고 대한민국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또 우리 화성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국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화성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나간다고 해주시고 계속해서 고위선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성갑 지역구 새누리당 고위선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위선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